여러분, 테이블 건너편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 3명이 앉아있지. 남자 1번. 오, 훤칠한 외모의 그는 옷을 잘 입었어. 남자 2번. 어머, 입담 좋은 그는 노래도 잘해. 남자 3번. 부티가 좔좔 흐르는 그는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와우.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르기 어렵다고? 그럴지도 세 남자 모두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조건을 갖췄으니까. 화려한 외모의 공작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나이팅게일, 멋진 집을 짓는 정자세.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 전략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인간에게 연애만이 전부가 아니듯 동물에게도 짝짓기가 전부는 아니라는데, 동물도 예술을 한다는 얘기 들어나 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박물관의 꽃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보통 새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인테리어를 하는 새도 있나요? 예, 뭐 모든 새들이 이제 둥지를 짓죠. 근데 거기까지는 보통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새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림을 걷다 보면 갑자기 밀림 한가운데서 파란 쓰레기 덩어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건 파란 정자새가 지은 정자예요. 뭐 파란 조개 껍데기, 뭐 파란 무슨 식물 이런 거를 좀 꾸몄어요. 파란 과일을 막 으깨가지고 그 파란 염료를 자기 입에 부리에 바른 다음에 그 부리로 또 막 칠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붓을 만들어서 그 물감을 칠하듯이 파란 정자새도 염료를 만들어서 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름다움을 알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자새가 정말 사람처럼 예술을 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왜 예술의 사조들이 있잖아요. 뭐 이오니아식, 고딕식, 무슨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자새들도 종류마다 다 다른 거예요. 파란 정자새는 양쪽에 이렇게 높은 벽 같은 걸 세우고 앞에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보켈컵 정자새는 어떤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끼우고 거기서 꽃 같은 걸 장식을 해요. 또 매끄러그 정자새는 마치 뭐 폭발하고 말았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나뭇잎으로 장식을 하거든요. 각 정자새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사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 정자를 짓지만 정자가 다 민족마다 다른 모양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멀고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정된 나뭇잎을 차지하기 위한 기린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되지. 오,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이여. 목이 짧은 녀석만 패배했다는 슬픈 결론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 아니냐고? 그래, 맞아. 자연에 적응한 생물이 적응하지 못한 생물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그 뛰어난 성질을 자손에게 전해주면서 종의 진화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찰스 다윈. 하지만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의 자연 선택설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생존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과하게 아름답기만 한 공작의 꼬리 깃털이었지.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성선택설. 주로 수컷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아름다움은 바로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생겨난 거라는 설명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과연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은 자신을 돋보여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장식인 걸까? 그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면 에버트 핸더슨 세이어라는 사람이 뭐 숲속의 공작이라는 그림을 걸어놨는데요.
우리 공작 그러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숲속의 공작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근데 파란 하늘 속에 그냥 이파리들만 쫙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 거기 공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핸더슨 세이어 같은 경우는 다윈의 그 성선택설을 갖다가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윈은 암컷에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름답게 꾸몄다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동물들은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위장한다는 게 또 어떤 좀 다른 동물들한테서 보여지는 게 있나요? 갑오징어나 같은 동물들이 되게 자기 위장을 많이 하는데 특히 거대 갑오징어는 바닥에 있는 문양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몸의 문양을 패턴을 바꿔버려요. 아주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왜 검정색과 하얀색 격자 무늬가 막 네모나게 있습니다. 자연 어디에도 그런 무늬는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갑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자기 몸이 거기 똑같이 맞춰서 격자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보지 못하는 생명이 어떻게 이걸 바꿀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과학의 아주 큰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저 생명들은 번식이 최고의 목적인 생물들이라고만 생각해요. 완전히 그에 비해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알고 예술을 아는 생물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구분짓습니다. 물론 저는 인류가 가장 뛰어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만이 예술을 아는 유일한 종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최고다. 우리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굵은 나뭇가지와 잔가지들을 이용해 만든 복잡한 구조물. 슈퍼맨, 아니 슈퍼새가 만들었을 법한 이 괴상한 정자는 미국의 한 설치 미술가의 작품이다.